이런 감정이 다시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김선미의 떨리는 손이 정기영의 주름진 얼굴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황혼이 물든 바닷가 절벽 위 두 사람의 입술이 서로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68세의 그가 마지막이라 생각했던 여행에서 인생의 가장 뜨거운 순간을 맞이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뒤로 석양은 바다에 잠겨갔고 기차역의 종소리만이 그들의 시간이 얼마 없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이별해야 하나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2시간 전 모든 것은 무궁화호 열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기영은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후 모든 짐을 정리하고 마지막 여행을 떠났습니다. 죽음이라면 적어도 내가 선택한 장소에서. 그는 무작정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가에 앉아 쓸쓸히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던 그때 그의 앞자리에 한 여자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녀의 하얀 원피스와 붉은 입술 그리고 슬픔이 깃든 눈동자가 기영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혹시 혼자 여행 중이신가요? 용기를 내어 건넨 말에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선미라고 합니다. 당신처럼 마지막 여행 중이에요. 그 한마디에 기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는 걸까요? 더 묻기도 전에 열차가 정차했고 그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항상 열차가 출발할 때쯤 다시 나타났습니다. 마치 열차 자체가 그녀의 집인 것처럼. 다음 날 그녀는 갑자기 기영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번 역에서 저와 함께 내리시겠어요?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들은 작은 해안가 마을의 역에 내렸고 선미는 기영을 바다가 보이는 작은 절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평화를 찾는 곳이에요. 그녀의 손이 그의 손을 찾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기영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68년의 삶 동안 느껴보지 못한 뜨겁고 절실한 감정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밤 함께 있어도 될까요? 그녀의 입술이 떨리며 속삭였습니다. 절의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선미의 말에 기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수십 년간 보지 못했던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네,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의 대답에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절 근처 작은 여관방.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영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선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질문을 받을 때마다 화제를 돌렸습니다. 사실 당신이 처음 봤을 때부터 끌렸어요. 선미가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기영의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기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달빛에 반짝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기영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지만 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걸 말해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난 건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기영에게 다가가 입술을 포개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뜨거워졌습니다. 기영의 심장은 마치 청년으로 돌아간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그들의 손이 서로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고 선미의 부드러운 피부가 그의 손끝에 닿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기영의 말에 선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의 몸이 하나가 되어가는 순간 창밖에서 갑자기 열차 기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미의 몸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괜찮아요? 기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선미는 고개를 저으며 그를 더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지금은 당신만 생각할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벽녘 기영은 무언가 이상한 감각에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선미 씨?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문 쪽에서 미세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문은 열려 있었고 커튼이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기영은 급히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관 앞 해안가 절벽으로 향하는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그는 발자국을 따라 절벽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선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절벽 끝에 서서 새벽빛이 물든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원피스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선미 씨, 위험해요. 기영이 외쳤지만 선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선미 씨, 기영은 숨을 헐떡이며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절벽 끝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이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 환상적으로 보였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그녀의 머리카락과 원피스, 그리고 주홍빛 새벽 하늘을 배경으로 한 실루엣이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기영의 발소리에 선미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당신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선미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기영의 귀에 닿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제발 말해주세요. 기영이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절벽 아래로는 날카로운 바위들이 보였고 파도가 그 바위에 거세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워진 그녀를 보며 기영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녀가 손을 들어 기영을 멈춰 세웠습니다. 저는 죽으러 왔어요. 그 말에 기영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살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함께 살면 되잖아요. 우리 둘 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기영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이해 못하실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기차기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제가 당신에게 남길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목에 걸린 작은 푸른빛 목걸이를 벗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저를 기억해 주세요. 기영이 한 발짝 더 다가가려는 순간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선미의 원피스가 크게 나부꼈고 그녀는 균형을 잃은 듯 뒤로 흔들렸습니다. 선미 씨, 기영이 소리치며 그녀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선미의 몸이 절벽 아래로 기울어졌습니다. 기영은 간신히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에 선미의 몸이 매달렸습니다. 놓으세요. 선미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그가 필사적으로 그녀를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선미가 미소를 지으며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마지막이 아름다웠어요.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기영의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노쇠한 팔이 견디기 힘든 무게에 떨리기 시작했고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매일 아침 관절염으로 고통받던 그의 손목이 이제는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기영의 몸이 조금씩 절벽 가장자리로 끌려갔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선미의 손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선미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기영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차가운 감촉이 이상하게도 그의 심장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놓으세요. 이미 늦었어요. 당신까지 다치면.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바람에 잘려나갔습니다. 기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또 누군가를 잃을 수는 없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지켜보는 것뿐이었어요. 아내가 병으로 고통받을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켜보는 것뿐이었다고요. 그의 얼굴에 결의가 떠올랐습니다. 이번만큼은 내가 당신을 구할 거예요. 그가 마지막 힘을 다해 선미를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기차 기적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선미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안 돼요. 이제 시간이 다 되었어요. 갑자기 기영의 손에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선미의 손목이 그의 손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안개를 잡으려는 것처럼 그의 손가락 사이로 선미의 손이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기영의 목소리에 공포가 스며들었습니다. 선미는 이제 완전히 투명해진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투명한 눈물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실은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희미해졌습니다. 기영은 필사적으로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의 손은 점점 더 빈 공기만을 움켜쥐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달 이 열차에서 죽었어요. 선미의 말에 기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살이었어요. 남편의 배신과 빚 그리고 병. 모든 것이 저를 절망으로 몰아넣었죠. 이제 그녀의 모습은 희미한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이 기차는 제 영혼이 마지막으로 머무는 곳이었어요. 제 영혼이 떠나지 못하고 매일 같은 여정을 반복하던 중 그녀의 눈에서 진주처럼 빛나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못했어요. 들을 수도 없었죠. 그런데 당신만이 저를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이어졌습니다. 어젯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아니, 제 죽음 이후에도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49일이 끝나가요. 저는 이제 정말 떠나야 해요. 기영의 손이 공중을 허우적거렸습니다. 선미의 모습은 이제 아침 안개처럼 흐릿해져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제발. 기영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누군가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던 희망이 손가락 사이로 바람처럼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다시 한번 기차 기적 소리가 들려왔고 이번에는 더욱 선명했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세차게 불더니 선미의 마지막 모습마저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나 공중에 희미하게 그녀의 목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푸른 목걸이를 가지고 무궁화호를 다시 찾아와 주세요. 99번째 날에 기영은 떨리는 손으로 땅에 떨어진 푸른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유리 구슬 안에 파란 바다와 하늘이 담긴 듯한 목걸이였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죽음을 준비하고 있던 자신이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거운 발걸음으로 절벽에서 내려왔습니다. 여관으로 돌아와 짐을 챙기면서 그는 문득 선미가 남긴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99번째 날. 49일이 끝나면 그 후 50일째가 그녀가 말한 날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 기차역으로 돌아온 기영은 무궁화호 시간표를 확인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어제 자신이 탔던 열차 시간이 시간표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영무원에게 물어보자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시간대에는 무궁화호가 다니지 않습니다. 특히 목포행은. 기영은 혼란스러웠지만 선미와의 만남이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 푸른 목걸이가 그 증거였으니까요. 그는 직감적으로 이 역에 무언가가 특별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을이 지는 시간 그는 어제 선미와 함께 앉았던 플랫폼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무궁화호 열차 잠시 후 도착합니다. 갑자기 들려온 방송에 기영은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역에는 그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송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노을에 물든 철로 위로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열차의 헤드라이트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열차가 가까워질수록 그 모습이 오래된 구형 무궁화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현대식 열차가 아니라 적어도 30년 전의 모델이었습니다. 열차가 천천히 역에 진입했고 창문 너머로 기영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열차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들 모두 반투명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안개 속의 그림자처럼. 기영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열차 문이 천천히 열렸지만 아무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승강장에는 그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열차 안의 반투명한 승객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소리 없는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기영은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열차에 다가갔습니다. 열린 문 앞에 서자 차가운 바람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열차에 올랐습니다. 그 순간 기적소리와 함께 열차 문이 닫혔고 열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열차 안으로 들어선 기영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모든 것이 1990년대 초반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오래된 좌석, 갈색 나무 패널, 낡은 커튼이 달린 창문. 그리고 승객들은 모두 당시 유행하던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빈 좌석을 찾아 앉았습니다. 놀랍게도 주변의 승객들은 그의 존재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한 노인은 심지어 기영을 통과해 지나갔습니다. 마치 자신이 유령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선미였습니다. 선미 씨. 기영이 외쳤지만 그녀는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열차가 갑자기 흔들렸고 기영은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선미는 이미 다른 객차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그녀를 따라갔지만 열차는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들어섰고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순간적인 암흑 속에서 기영은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갑지만 익숙한 손길이었습니다. 기영 씨, 제 말 들리시나요? 선미의 목소리였습니다. 빛이 다시 들어왔을 때 기영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열차 안의 모든 승객이 사라지고 그와 선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실체가 있는 모습으로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죠? 기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미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열차는 미련을 가진 영혼들이 타는 열차예요. 저처럼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이승의 미련이 남은 이들이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열차 밖은 이제 현실의 풍경이 아니라 끝없는 별들이 빛나는 우주처럼 보였습니다. 이 열차는 49일 동안 영혼을 실어 나르다가 마지막엔 저승으로 데려가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만난 후 가고 싶지 않아졌어요. 기영 씨, 눈을 떠보세요. 누군가의 목소리에 기영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그리고 팔에 꽂힌 링거. 병원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눈부셨습니다. 다행이에요. 깨어나셨네요. 간호사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3일 동안 의식이 없으셨어요. 기차역 플랫폼에서 쓰러지신 걸 영무원이 발견했대요. 기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꿈이었을까요? 선미와의 만남, 그 신비로운 열차 여행. 모두 환상이었을까요? 그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이 주머니에 있었어요. 그녀는 푸른빛의 목걸이를 건넸습니다. 기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후 기영은 다시 그 기차역을 찾았습니다. 선미가 남긴 말 99번째 날의 의미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역에서 기다렸지만 그 신비로운 열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의사의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생명을 연장해 준 것처럼. 그리고 어느덧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선미를 만난 날로부터 정확히 99일째 되는 날. 석양이 지는 역 플랫폼에 앉아 그는 목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기적소리, 그리고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한 헤드라이트. 열차가 역에 들어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 안에 선미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예전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오셨군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기다렸어요. 기영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열차에 올랐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고통과 피로가 모두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아닌 젊은 날의 매끈한 손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선미는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은 상대적이에요. 이 열차에서는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열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더 이상 현실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별빛으로 가득한 우주, 때로는 황금빛 들판, 때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이게 죽음인가요? 기영이 물었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이에요. 99번째 날은 영혼의 선택의 날이에요. 49일간의 여정이 끝난 후 50일부터 99일까지는 결정을 내리는 시간. 저는 당신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오셨어요. 기영은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가 열차에서 만난 다른 승객들, 그들도 모두 같은 선택을 한 영혼들이었습니다. 미련을 가지고 떠나지 못한 이들, 사랑하는 이를 찾아 다시 돌아온 이들.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거죠? 기영이 물었습니다. 선미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수많은 별들 사이로 빛나는 하나의 커다란 빛이 보였습니다. 저기, 우리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두 사람의 손이 더 단단히 맞잡혔습니다. 열차는 계속해서 그 빛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후로 그 기차역에서는 성향이 지는 특별한 시간이 되면 존재하지 않는 열차가 도착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열차에 오르는 사람들은 모두 이승에서 못다 한 사랑이나 미련을 가진 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그 열차의 창문으로 젊은 모습의 남녀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영원한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차는 종착역에 멈췄지만 마음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마음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하셨나요? 언제든 우리 심장은 더 설레게 뛸 수 있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다면 제 심장도 두근두근 뛰겠죠. 감사합니다.